여전히 우리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살아있는 뇌 조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의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고 있는 선웅이라고 합니다. 인의 뇌,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뇌를 미니어처로 만든 그런 것을 상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미니뇌는 정확한 학술적인 명칭은 브레인 올가노이드, 뇌 오가노이드라고 부르고요. 그것은 뇌의 특정한 영역의 특징을 비슷하게 보여주는 3차원 배양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원재료가 있어야겠죠. 원재료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아줄기세포 또는 iPS라고 부르는 배아줄기세포와 매우 유사한 인공으로 만든 유도 만능줄기세포라는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배아줄기세포는 우리 배아 속에 있는 뇌를 만드는 그 수정란 속에 있었던 세포하고 비슷한 세포거든요. 결국은 단순히 말하면 우리 엄마 뱃속에서 뇌가 자라는 거하고 비슷한 환경을 배아줄기세포를 가져다가 배양기 안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줘서 결국은 3차원의 미니뇌가 만들어지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뇌는 잘 아시다시피 영역별로 기능이 구획화되어 있고 이 영역이 또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의 기능, 고위 뇌 인지 능력, 뭐 이런 다양한 뇌의 능력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미니뇌는 그 중에 특정한 부분만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뇌의 특성을 나타내진 잘 못해요. 다만 특정한 뇌 부분을 굉장히 비슷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발달했는가를 연구한다거나 그 부위의 특징적인 질환을 연구한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유용하죠. 인공뇌라고 하면 아마도 영어로 얘기하는 artificial brain이 될 테니까 조금 더 공학적인 터치가 강한 뇌들, 예를 들면 AI를 인공지능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물학적인 소재가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인공뇌라고 범주로 범위 얘기할 수 있다면, 미니뇌는 생물학적 소재, 즉 줄기세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은 계열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세상 모든 일은 경계면이 흐릿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인공뇌, 기계적인 방식과 그다음 미니뇌, 생물학적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뇌 같은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어차피 일반적 용어로도 뚜렷한 경계면이 없고 시간이 지나서 연구가 발달하면 더 경계면이 흐릿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꽃을 보면 꽃이란 걸 알지? 라는 보통의 사람들이 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쉬운 용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과학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마다의 매우 복잡한 용어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회로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단순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여전히 우리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세히 분석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의 뇌를 자세히 분석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굉장히 어렵죠. 뱃속에서 발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 다 자란 어른이라도, 태어난 아이더라도 뇌를 잘라서 어디를 꺼내본다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양한 생물학적인 분석 방법론, 화학적 분석 방법론을 동원해서 뇌를 잘라보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전이 되겠죠. 또 여기서 오작동이 돼서 다양한 뇌질환이 생기는데 이것을 미니뇌에서 비슷한 질병 현상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이제 약물 스크리닝 했을 수도 있겠죠. 미니뇌라는 기술이 어떻게 생각이라는 것이 이머징하느냐, 갑자기 바로 하느냐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연구 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환자가 병이 생겨서 특정 뇌 영역이 고장나면 뭔가를 못하게 되죠. 이 못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뇌 영역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내게 되고요.
또 실험동물을 이용한다면 특정한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이게 없으니 특정한 뇌 기능을 못하는 걸로 봐서 이 어떤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죠. 이런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무엇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방식이에요. 즉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근데 이런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약점도 있어요. 정말로 미니멀 컴포넌트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알아내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르죠. 아무래도 없애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뇌의 특정 기능을 하는 뇌 부위를 만들고 이것을 엮어서 조금 더 고차원화되어 있는 기능을 꺼낼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어떻게 뇌가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다른 장기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장기를 좀 얻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가면 간을 통째로 꺼내는 일은 잘 없지만 진단을 할 때 바이옵시라는 방법으로 조직을 일부 꺼내기도 하죠. 그럼 거기서 살아있는 간세포를 꺼낼 수도 있죠. 그러나 뇌는 참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살아있는 뇌 조직을 가지고 인간의 뇌 조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방법인 것 같아요. 미니뇌 기술을 이용하면 어찌 보면 정상 뇌 조직을 얻는다는 게 어느 것과도 대체 불가능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한계도 있고 제한도 있지만 미니뇌 연구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연다. 아마 미니뇌를 키워서 내 뇌하고 미니뇌를 바꾸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대체는 가능하지 않겠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분적 대체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당장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도 부족하고 윤리적으로도 아직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만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인간의 미니 뇌를 이식한 실험들은 좀 있었고요. 그 결과를 보면 흥미롭게도 동물의 뇌하고 인간의 뇌 오가노이드는 서로 신경 연접을 맺어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체외 배양기에서 키우는 것보다 동물의 뇌에 집어넣으면 뇌 오가노이드 자체가 조금 더 잘 성숙하고 정상적인 뇌처럼 작동을 하는 것 같다라는 보고들도 있어요. 다만 거꾸로의 질문, 그걸 받은 쥐는 정말 똑똑해지고 해피해졌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뇌 기능이 파괴됐는데 더 좋아지기가 좀 쉽지 않겠죠? 뇌 오가노이드 연구를 하면서 다른 연구를 할 때하고 참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윤리학자나 철학자 이런 분들이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SF 영화에서 본 이미지들이 있죠. 아마 미니뇌가 혹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이런 기술로 연계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미니뇌를 가지고 치료에 이용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좋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두렵다는 생각을 같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도 몇만 명의 코로나 환자가 있으나 옛날보다 덜 무서운 것 같아요. 틀림없이 여전히 경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불안했을 때는 환자가 100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몇만 명인데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걸 노멀, 정상이라고 보느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미니뇌라는 기술이 있고 이것이 인류에게 기여할 만한 기술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그걸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 기술이 발전되고 실제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제가 아까 윤리학자들, 철학자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미니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미니뇌란 기술이 있고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잘하면 큰 도움이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말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책임감 같은 것도 같이 느끼게 됩니다.